예, Translation Exercise of Legal and Law Idiom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1번 문항부터 130번 문항에 걸친 약 30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한 거 있죠? 반드시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제공해드린 페이퍼에다가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이거를 잘 써보시고 여러분들의 한국말 번역한 것이,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제가 번역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나면은 뉴스 들은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에 남지도 않고요. 그것 하나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번입니다. Law-abiding citizens. Law-abiding citizens. Law-abiding citizens. 그러니까 법률을 잘 준수하는 시민들. 그러니까 준법 정신,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직역해보면 그 부분은 전혀 법을 문제 삼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었다. 자, 여기에 law가 두 번 등장하니까 두 번 법법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조금 한국말로는 좀 어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그 부분은 법을 전혀 문제 삼지 않기에 잘 준수하는 시민이었다. 그 정도가 더 좋습니다. 102번으로 넘어가죠. A law unto oneself. A law unto oneself. 예, onto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자체 전용의 법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법률이나 규칙을 만드는 사람, 자기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 그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정도가 되겠죠. She is a law unto herself and ignores the old rules. 그녀는 제 맘대로 하고 옛 규칙을 무시한다. 그 정도가 되겠는데요. 102번 문항을 해석해보면 관리인은 제 맘대로였고 그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정도 하면 더 좋습니다. 103번. Lay down the law. Lay down the law. 강압적으로 말하다 또는 어떤 법칙을 세우다. 그 정도가 되겠죠. You just lay down the law. 넌 그냥 강압적으로 말해. 이렇게 예문도 들 수도 있겠지만은요. 해석해보면은 우리는 직원들의 휴가 일정에 관한 규칙을 세우기로 했다 또는 정하기로 했다. 정하기로 했다가 더 좋겠습니다. 104번입니다. A leading question. A leading question. A leading question. A reading question. 유도신문입니다. 유도신문. question 자체는 문제인데 어떤 다른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번역해보면은요, 그 변호사는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했지만 판사는 곧 제지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105번 문항입니다. Legal age. Legal age. 자, 법적인 어떤 그 연령이죠. 법적 연령. 특히 성인을 구분하는 그런 연령 정도가 legal age 정도가 될 텐데, 다른 말로 lawful age라는 표현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You must be of legal age to buy liquor. 술 사려면 법적 연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미국은 22살이죠. 이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105번을 번역을 해보면 젊은이는 성년이 아니어서 담배를 구매할 수 없었다. 그거보다도요. 그 젊은이들은 법적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었다. 그 정도가 더 좋겠습니다.
106번에 let someone go, 석방하다 정도가 되겠죠. 법원은 그를 교도소에 가둬둘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정도가 더 좋고요. 자, 107번 보면은 letter of the law, 법률 조문 정도가 되겠죠. 법률 조문. Letter of the law. Letter of the law. They insist on sticking to the letter of the law. 그들은 그 법률 조문 그대로 고수할 것을 고집한다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도 번역을 해보면 그 변호사는 항상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정도가 더 좋겠습니다. 108번입니다. I lodged a complaint against him with the police. 내가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거꾸로 하면요. Someone lodged a complaint against you. 누군가 널 고소했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108번은요. 항의를 제기하다 또는 고소하다 정도가 되겠죠. 그 남자는 그 아파트 건물을 건축한 회사에 항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도가 더 좋겠습니다. 물론 부드럽게 말하는 어떤 상황적으로 우리가 번역하고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항인지 고소인지, 만약에 with the court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고소가 되겠고요. 그냥 complain만 하게 되면 항의 정도로 끝나는 거겠죠. 109번입니다. A matter of record. A matter of record.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일이란 얘기죠. 이것은 시장이 해외여행 동안 얼마를 지출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더 좋고요. 만약에 이걸 직역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시장은 얼마나 많은 돈을 외국 여행에서 소비했는지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는 일이다. 그렇죠? 횡설수설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110번입니다. Mineral rights. Mineral rights. 채굴권, 광업권 정도에 해당이 되죠. 그 농부는 그의 토지에 대한 모든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다 정도가 되겠죠. 111번입니다. Moral turpitude. Moral turpitude. turpitude. 그러니까 부도덕한 어떤 액션, 어떤 행위가 되겠지요. 자, 보면은 It was occasioned by moral turpitude. 그것은 도의의 퇴폐에 기인했다. 그런 얘기도 충분히 알 수 I'll have you 있고요. fired for a moral turpitude.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널 해고할 거야. 이런 표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제 111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번역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그 판사는 그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계략으로 인해 그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정도가 더 좋겠습니다. 112번입니다. Next of kin. Next of kin. 살아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들, 최근친, 그렇죠? 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 next of kin입니다. 살아있어야 하면 됩니다. 그렇죠? Your next of kin. Your next of kin. 자, 경찰은 그 차 사고로 사망한 그 여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를 통보했다 정도가 좋은 해석이 되겠죠.
113번입니다. Null and void. Null and void. The contract was declared null and void. 그 계약은 무효 판정을 받았다. null and void. 그러면은 무효에 라는 얘기죠. 무효로. 해석해보면요. 그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휴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무효였다 라는 얘기죠. 114번입니다. Do a thing of one's own accord. 남의 권유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자진하여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자진하여 자발적으로 뭐 이런 뜻을 갖죠. 해석해보면 그녀는 그 차를 구매하겠다고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이 정도가 됩니다. 115번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Off the record. Off the record.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말인데 그런 얘기죠. Off the record 많이 들어보셨죠? Off the record. May I speak off the record? 예, 번역해보면요. 판사는 변호사들에게 그들이 그 소송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개하지 말도록 했다. 그렇죠?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정도가 더 좋겠습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했다. 자, 1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e was then arrested and charged with possessing an offensive weapon. 그렇죠. offensive weapon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는 그 후에 체포되었고 공격성 무기 소지죄로 기소되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격성 무기, 그러니까 누군가를 상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겠죠. 칼을 든 그 젊은이는 공격용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도가 좋겠습니다. 117번 문항입니다. Upon condition that 다시 들어볼까요? she will do it in condition that she is paid. 그녀가 돈을 받는다면 그녀는 그거를 하겠죠. 뭐 이런 번역인데 뭐뭐라고 하는 조건이라면 이런 얘기죠. 번역해보면 그는 자원봉사와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감옥형에 처해지지 않았다 정도가 되겠죠. 예, 118번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런 On 표현들. probation. On probation. A candidate on probation. A candidate on probation. 예, on probation 그러면은 보호 관찰 중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A candidate on probation 그러면은 임시 채용된 사람 뭐 그 정도가 되는데, 자 118번 번역해 보면 그는 지난해 작은 상점에서 강도질을 한 것으로 인해 보호 관찰형에 처해졌다. 좋습니다. 119번 on record 공식적으로 그 사업가는 어떤 불법 자금도 수령하기를 거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도가 좋죠. 자, 그거를 만약에 뭐 그 사업가는 부당한 돈을 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거보다는 훨씬 그 사업가는 어떠한 불법 자금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도가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120번 문제입니다. He'll be out on bail tomorrow. 예, out on bail. 그러니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다라는 얘기죠. 그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The prisoners were allowed out on bail. 그렇죠. prisoners. 그러니까 죄수는 보석 출감이 허용되었다 정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121번으로 넘어갑니다. He's out on parole. He's out on parole. 그는 지금 가석방으로 나와 있죠. 가석방이라는 내용입니다. 가석방. 해석해보면 그 범죄인은 가석방 기간 동안 매주 사회복지사를 만나야만 했다라는 얘기죠. 잘못 번역이 되버리면은 범인이 가석방 상태에 있는 동안 그는 매주 한 사회복지사를 만나도록 강요당했다. 뭐 그렇게 번역하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22번입니다. Pay one's debt. Pay one's debt. 예, 복역하다. 범죄 판결에 따른 형을 복역하다. 특히 형무소에서 The celebrity paid his debt to society. 그 명사는 사회에 진 빚을 갚았다. 뭐 그 정도가 되겠는데요. 번역해보면 그 남자는 판결에 따라 3년간의 감옥형에 처해졌다. 뭐 굳이 이것을 3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어 사회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그건 아닌 거죠. 자, 123번입니다. A peeping Tom. A peeping Tom. 예, 이건 완전히 관용구죠. 관용구. 엿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 관음증 환자 정도가 되겠죠. 우리 아파트 건물 근처에서 관음증 환자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도가 좋죠. 124번입니다. Penalty clause. Penalty clause. penalty clause.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어떤 위약에 따른 어떤 벌칙 조항, 예, 그런 내용을 얘기하죠. 좀 더 길게 말하면 A penalty clause in a contract. A penalty clause in a contract. 뭐 그 정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종의 뭐 벌칙 조항인데요. 번역해 보면 우리가 일찍 이사 갈 경우에는 아파트 임대 계약의 위약 조항에 해당됩니다. 또는 벌칙 조항에 해당됩니다. 정도가 좋죠. 125번. Postmor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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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인 용어죠. 의학 용어로 사후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이라는 얘기죠. afterlife. 뭐 그 정도가 되겠는데. 특히 이제 사후에 죽은 뒤에의 어떤 검시라든지 그리고 부검 뭐 이런 걸로 또 종종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고요. 당국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그 죽은 사람을 부검을 실시했다. 그 죽은 사람의 부검을 실시했다 또는 그 죽은 사람을 부검했다. 그 정도가 더 좋겠죠. 126번. Power of attorney. Power of attorney. He gave the power of attorney to Mr. Kim. 그는 위임장을 김 선생에게 써주었다 정도. 그렇죠. 법률 용어로 사업 재정 문제 관련한 어떤 위임 또는 위임장을 power of attorney라고 얘기를 하죠. 번역해보면은 그녀는 어머니의 일상사에 대한 위임장을 받았다. 어머니의 일상사를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셈이죠. 127번입니다. A preliminary hearing. A preliminary hearing. 예심입니다. 예심. 어떤 더 중요한 행동이나 행사에 대비해서 예선이죠. 예선. 예심. 예심을 가리키는데 그 남자는 범죄의 본질을 판단하려고 예심에 참석했다. 그렇죠. 자칫 잘못 해석해서 거기 determine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그 꽂히면은 그는 범죄의 본질을 결정하려고 예심에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죠. 판단이나 파악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128번입니다. Prima facie. Prima facie. prima facie. 자, 명사 앞에만 쓰는 건데요.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날지라도 처음에는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우선 보니까 진실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일단 볼 때는 이라는 표현이죠. Prima facie case. Prima facie case. 언뜻 보기에 증거가 확실한 사건. 그렇죠? 반증이 없으면 뭐 승소가 될 수가 있겠죠. Prima facie evidence. Prima facie evidence. 일단 채택된 증거, 반증이 없는 한 그것으로 충분한 것, 뭐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언뜻 보기에는 그 남자는 고용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도가 좋은 번역이 되겠죠. 129번. He's privy to all my business. 그는 나의 모든 업무를 알고 있다 정도가 되니까 누군가의 것에 관해서 알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유하는 것이 허용된 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요. 번역해보면 나는 새 사업 계획에 관한 논의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에 그것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 이 정도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30번 문제입니다. Punitive damages. Punitive damages.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의 어떤 그 처벌로서의 그러니까 배상금, 배상이 되죠. 들어볼까요? Nearly $5 million was called for in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거의 500만 달러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 문제 해석해보면 그 환자는 그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많은 돈을 받았다 또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았습니다 정도가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130번 문항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